삐삐삐. 또 하나의 예약 취소 알림. 화면을 붉게 물들인 취소 글자들이 눈을 아프게 했습니다. 예약률 2%. 20년 단골까지 떠났고 직원들은 사표를 던지고 있었어요. 난카이 해구 지진 경보가 울려 퍼진 그날부터 일본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거든요. 30만 명 사망 예상. 뉴스 속 차가운 목소리가 마지막 희망마저 앗아갔습니다. 3대째 이어온 료칸이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하지만 6개월 후 전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규슈 남부 온천 마을 타카하시 노부유키의 믿을 수 없는 역전 스토리가 지금 시작됩니다. 저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이 작은 료칸을 30년간 운영해 왔는데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그날도 새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취소 전화가 오전 6시에 울렸거든요. 죄송합니다만 일본 여행을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지진 소식을 듣고 불안해서. 후지산 분화 가능성 때문에. 같은 말들만 반복되었죠.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취소 처리만 하다 보면 손목이 아플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저에게는 인생 최대의 전환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딸 미사키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아버지, 이번 달 직원 급여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8명의 직원 급여를 감당하기가 벅질 지경이었습니다. 요리사 다나카 씨, 청소 담당 요시다 씨, 프런트 직원 스즈키 씨. 그들 모두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다나카 씨는 이제 막 태어난 아기가 있었고 요시다 씨는 고등학생 아들의 학비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급여를 제대로 줄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전화벨이 또 울렸습니다. 독일에서 온 가족 손님이었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예약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뉴스를 보니 너무 무서워서.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저는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이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저녁이 되자 직원 몇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관장님,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가족들이 불안해해서. 이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누가 이 상황에서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정성껏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점심, 저녁 불구하고 예약 취소 전화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일본 여행을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안전해지면 갈게요. 이런 내용들만 반복되죠.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버렸었죠. 미사키가 창백한 얼굴로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아버지, 은행에서 전화 왔어요. 대출 상환 연기가 어렵다고.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료칸 리모델링을 위해 받은 대출금이 아직 2억 엔이나 남아있었거든요. 직원들의 사정도 절박했어요. 그들 모두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나카 씨는 아내의 출산으로 병원비가 필요했고 요시다 씨는 아들이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관장님, 저희가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 할까요? 직원들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들과 함께 10년, 15년을 일해온 가족 같은 사이인데. 그날 저녁 통장을 확인해보니 이번 달 급여를 주면 운영비가 바닥날 상황이었어요. 전기세, 가스비, 온천 관리비까지 밀리기 시작했거든요. 정말 막다른 길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전화벨이 또 울렸습니다. 독일에서 온 가족 손님이었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예약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뉴스를 보니 너무 무서워서.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저는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이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저녁이 되자 직원 몇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관장님,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가족들이 불안해해서. 이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성껏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난카이 해구 지진에 대한 임시 정보가 발령되면서 일본 전역이 공포에 휩싸였어요. 정부에서 공식 발표한 사망자 예상 수치는 30만 명. 이런 숫자가 뉴스에 나올 때마다 예약 취소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미사키야, 우리 료칸도 방송에 나왔다. TV 화면에는 피해 위험 지역이라는 자막과 함께 우리 료칸 전경이 나오고 있었어요. 정성껏 가꿔온 아름다운 정원과 건물이 위험 지역의 상징처럼 방송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특히 봄마다 피는 벚꽃나무들과 할아버지가 직접 심은 소나무들까지. 화면에 나오는 모습을 보니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뉴스 앵커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지역은 향후 대규모 지진 발생 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곳입니다. 그날 밤 마지막 남은 단골 손님 사토 씨가 떠났어요.
20년 넘게 매년 봄마다 찾아오던 분이었는데 작별 인사를 하면서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노부유키 씨 정말 죄송합니다. 가족들이 너무 걱정해서. 그분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했지만 저에게는 마지막 희망의 끈이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토 씨는 우리 료칸의 단골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분이었어요. 처음 오셨을 때는 신혼부부였는데 이제는 손자까지 데리고 오는 분이었거든요. 그런 분까지 떠나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직원 회의를 열었어요. 8명 중 5명이 퇴사 의향을 밝혔습니다. 관장님, 저희도 정말 죄송하지만 그들을 원망할 수는 없었어요. 가족의 안전이 우선이니까요.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직원들은 더욱 불안해했죠. 그날 밤 혼자 료칸을 돌아보며 과거를 회상했어요. 할아버지가 이 자리에 료칸을 지을 때의 이야기, 아버지가 현대식 시설을 도입하며 외국 손님들을 맞기 시작한 일들. 그 모든 역사가 지금 제 손에서 끝나는 건 아닌가 싶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미사키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문을 닫아야 하는 건 아닐까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것 같아요.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봐도 이 상황에서 계속 운영한다는 것은 무모한 일처럼 보였거든요. 6월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더욱 절망적으로 변했습니다. 인근 아소산에서 연쇄 분화가 시작된 거예요. 화산재가 하늘을 뒤덮고 마을 전체에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동안 남아있던 마지막 손님들마저 모두 떠나갔어요. 관장님, 정말 위험합니다. 저희도 대피해야 합니다. 남은 직원들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건물, 이 땅, 이 모든 것이 제 인생 그 자체였거든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정원을 돌보고 손님들을 맞이하던 이곳을 그냥 버리고 갈 수는 없었어요. 화산재가 내려앉은 정원을 바라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심은 나무들이 회색 먼지로 뒤덮여 있었거든요. 정부에서 발표한 전국 방제 계획을 보니 더욱 암담했습니다. 우리 지역이 최고 위험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었어요. 언론에서는 연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자연재해 가능성이라며 보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여행을 오겠어요? 혼자 텅 빈 료칸에 앉아있으니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 손님을 맞이하던 날의 떨림, 외국 손님들이 일본 전통 문화에 감탄하던 모습, 미사키가 어렸을 때 정원에서 뛰어놀던 장면들. 이 모든 것이 끝나는구나 싶어 눈물이 났어요. 그때 미사키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포기하세요.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어요. 딸의 말이 옳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물려준 이 자리를, 이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 같은 것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빈 예약 시스템을 바라보며 저는 폐업 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키보드 앞에 앉아서도 한 글자도 쓸 수가 없었어요. 세월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수는 없다는 마음이 계속 방해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NHK 다큐멘터리 팀이었습니다. 3대째 이어진 가족 료칸, 자연재해와 함께 살아남은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취재냐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PD의 말을 듣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재해를 무조건 피해야 할 대상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타카하시 씨 가족처럼 자연과 함께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도 필요해요. 그것이 진정한 일본의 정신 아닐까요? 취재진이 오는 날, 마을 촌장 야마다 씨도 함께 왔어요. 카메라 앞에서 그분이 한 말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노부유키 씨, 이 마을은 당신 가족 덕분에 지켜졌습니다. 30년 동안 이곳을 떠나지 않고 버텨준 덕분에 우리 마을의 전통과 문화가 살아있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저는 단순히 료칸을 운영하는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이 작은 온천 마을의 중심축이었고 전통을 지키는 문화 보존자였던 거죠. 손님들이 떠나고 수익이 없어도 제가 이곳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인터뷰 도중 촌장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지진이 와도 화산이 터져도 우리는 여기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 조상들이 해온 방식이에요. 노부유키 씨가 그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해온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어요. 취재진도 감동받은 표정이었어요. 이런 이야기야말로 세상에 알려져야 합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그날 밤 저는 폐업 계획서를 찢어버렸습니다. 대신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연재해의 공포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미사키도 아버지의 변화를 느꼈는지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계속 하실 거예요? 그래,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자. 그렇게 우리의 재기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사키가 인터넷 기사를 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한국은 태풍 피해 이후 스마트 방제 시스템을 도입했다는데 우리도 참고해볼까요? 그때까지 저는 자연재해를 단순히 피하거나 감내해야 할 것으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다는 발상은 새로웠습니다. 바로 전문가들에게 연락했어요. 건축기사 이토 씨에게는 내진 보강에 대해 방제 전문가, 야마구치 씨에게는 화산재 대비책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료칸을 단순히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토 씨는 현장 조사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조 건물이지만 기본 구조는 튼튼해요. 여기에 현대적인 내진 기술을 접목하면 충분히 안전한 건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 희망이 생겼어요. 완전히 새로 짓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었거든요. 우선 건물 내진 보강 공사부터 시작했습니다. 기둥과 보강재를 추가하고 지진 발생 시 자동으로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는 시스템도 설치했어요. 화산재 대비용 공기 정화 시스템도 각 방마다 구비했고 비상용 키트에는 마스크, 손전 등 비상식량까지 넣어두었습니다. 특히 온천시설에도 신경을 썼어요. 지진 발생 시 온천수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별도의 비상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이제는 투자라고 생각했어요. 손님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의 변화였습니다. 지진이 무서워도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이것이 제 새로운 신조가 되었어요. 과거에는 재해 뉴스를 들을 때마다 폐업 위기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더욱 철저히 준비해야겠다는 의지로 바뀌었습니다. 홈페이지를 새로 단장했어요.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안전 지침을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지진 대응 매뉴얼, 화산재 대비 시설, 비상 연락망, 대피 경로까지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했어요. 심지어 각 방의 안전 등급과 비상용품 위치까지 사진으로 찍어서 올렸습니다.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주기보다는 신뢰감을 주고 싶었거든요. 이 정도로 준비된 곳이라면 오히려 더 안전하겠네라는 생각이 들도록 말이에요. SNS에도 적극적으로 소식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진 화산 대비 료칸 대응 매뉴얼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는데 예상외로 조회수가 급증했어요. 댓글에는 이런 료칸이라면 안심이 된다. 준비된 곳에 가고 싶다. 일본의 진짜 정신을 보는 것 같다는 반응들이 달렸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나타났습니다. 국내 언론에서 먼저 관심을 보였어요. 위기 속 일본의 롤모델, 자연재해와 공존하는 료칸의 지혜 같은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외국 언론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독일의 한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일본의 자연재해 대응 문화에 대해 취재하고 싶습니다. 화상 인터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자연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을 뿐이에요. 그 인터뷰가 방송된 후 첫 번째 용기 있는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독일에서 온 지진학 교수 밀러 씨였어요. 당신의 철학이 인상 깊었습니다. 직접 보고 싶어서 왔어요.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외국 손님이었습니다. 밀러 교수는 3일간 머물면서 우리의 방제시설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과학적으로도 매우 우수합니다. 하지만 더 인상 깊은 것은 자연과 조화롭게 살려는 마음가짐이에요. 그분의 칭찬을 듣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프랑스에서 온 가족 손님이 왔어요. 부모와 두 아이로 구성된 드네프 가족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일본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자연재해를 무서워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고 싶었거든요. 아이들은 우리의 지진 대응 훈련을 신기해했어요. 미사키가 아이들에게 비상용 키트 사용법을 가르쳐주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교육이구나 싶었어요. 우리는 단순히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지혜를 나누고 있었던 거죠. 영국에서 온 여행 작가 스미스 씨는 일주일간 머물며 우리 이야기를 기록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위험한 곳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썼더군요. 그 기사가 유럽 여행 잡지에 실리면서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금씩이지만 확실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예약 문의도 늘어나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오시는 손님들의 마음가짐이 달랐습니다.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진정한 체험을 원하는 분들이었거든요.
입소문이 퍼지면서 예약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희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매출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철학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손님들과 함께하고 싶었어요. 어느 날 특별한 예약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도쿄에서 온 전화였는데 자폐아를 둔 어머니였어요. 아이가 후지산을 너무 보고 싶어해요. 하지만 다른 곳들은 모두 위험하다며 받아주지 않아서. 목소리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가 잘 돌봐드릴게요. 즉시 답했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히로키였습니다. 10살이었는데 후지산에 대한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후지산은 몇 년에 한 번씩 화가 나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산이에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히로키 가족이 머무는 3일 동안 저희는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아이는 매일 아침 정원에서 후지산을 바라보며 그림을 그렸어요. 자폐아라서 말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 그림 속에는 산에 대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히로키가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아저씨, 지진이 와도 이 산은 지키고 싶어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가 제가 느껴온 마음을 그렇게 간단하게 표현한 거예요. 자연을 두려워하지만 동시에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정신이었습니다. 히로키 어머니도 감동하셨어요. 다른 곳에서는 아이를 이해해주지 못했는데 여기서는 진정한 환대를 받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단순한 관광업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일이라는 것을요. 떠나는 날 히로키가 그린 그림을 선물로 주었어요. 후지산을 배경으로 한 우리륙한 그림이었는데 아래쪽에 어린이 글씨로 지진이 와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가 가는 길이 맞다고 말이에요. 그 그림을 료칸 입구에 걸고 나서부터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림을 본 손님들이 이런 마음으로 운영되는 곳이구나 하며 감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히로키의 그림이 걸린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SNS를 통해 우리 이야기가 퍼지면서 전혀 다른 종류의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연재해를 피하려는 관광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철학에 공감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예약률이 서서히 회복되었고 더 중요한 것은 오시는 손님들이 진정한 체험을 원한다는 점이었어요. 단순히 온천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공존하는 일본의 정신을 배우고 싶어 하는 거죠. 미사키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료칸 운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로 자랑스러워요. 우리가 하는 일이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문화를 지키는 일이라는 걸 알겠어요. 딸의 이런 말을 들으니 4대째도 이어갈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지난주에는 또 다른 특별한 손님이 오셨어요. 20년 전 신혼여행으로 왔던 이시다 부부가 이제는 손자와 함께 3대가 온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기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었다고 해서 왔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곳을 지켜온 보람을 느낍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해외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유네스코에서 자연재해와 공존하는 전통 문화 보존 사례로 우리 료칸을 소개했습니다. 국제방재학회에서도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작은 온천마을의 료칸이 세계적인 관심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요즘은 방재 교육을 목적으로 오는 단체 손님들도 많아졌어요. 대학생들, 기업 임직원들, 심지어 다른 나라 관광업계 종사자들까지 우리의 노하우를 배우러 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법을 배우고 싶다는 거죠. 직원들도 자부심을 갖게 되었어요. 퇴사를 고려했던 다나카 씨는 이제 세계 최고의 방재 료칸에서 일한다며 자랑스러워합니다. 요시다 씨의 고등학생 아들은 졸업 후 우리 료칸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해요. 이런 변화들을 보면 정말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오늘도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원을 돌보고 있어요. 후지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웅장하게 서 있고 온천 물소리는 변함없이 흘러갑니다. 지진이 와도 화산이 터져도 우리는 이곳에서 희망을 키워갈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연과 함께 살아온 일본인의 지혜이자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유산이니까요. 히로키의 그림 옆에는 이제 더 많은 손님들의 메시지가 걸려 있어요. 용기를 얻고 갑니다. 진정한 일본을 만났습니다. 자연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을 볼 때마다 이곳을 지켜온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6개월 전만 해도 폐업을 고려했던 료칸이 이제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어요. 위기의 순간에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자연재해를 두려워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따뜻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어요. 위기는 때로는 가장 큰 기회가 되기도 하니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희망과 감동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